저건 우리 집의 마보 미찌까야. 내가 저것에게 좋은 발랄라이까를 사주었지. 나도 좋아해서 말이야. 하고 아저씨는 말했다. 아저씨의 집에서는 그가 사냥해서 돌아오면 미찌까가 독신자 방에서 발랄라이까를 타기로 되어 있었다. 아저씨는 그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참 잘 타는데 정말 훌륭한데요. 자기도 모르게 멸시하는 듯한 어조로 니콜라이는 말했다. 이 소리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기라도 한 것 같았다. 훌륭하다고요. 나타샤는 오빠 말의 억양을 깨닫고 나무라듯이 말했다. 저건 훌륭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이 황홀한 음악이에요. 아저씨가 대접한 버섯이며 꿀이며 과일술이 이 세상에서 최상의 맛으로 느껴졌던 것처럼 이 노래의 가락도 역시 이 순간 음악미의 극치처럼 나타샤는 생각되었던 것이다. 좀 더 타주세요. 발랄라이까의 소리가 그치자 곧 나타샤는 문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다. 미찌까는 음조를 고르고 귀부인이라는 곡을 떨리는 듯한 소리로 변주를 넣어가면서 구성지게 타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간신히 알아챌 정도의 미소를 띠면서 고개를 갸웃하고 가만히 앉은 채 듣고 있었다. 귀부인의 주제는 100번가량이나 되풀이 되었다. 미찌까는 몇 번이나 음조를 조절하고는 다시 같은 곡을 타기 시작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실정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 소리가 듣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아니시아 펴드로브나가 들어와서 뚱뚱한 몸을 문설주에 기댔다. 듣고 있으세요. 하고 그녀는 아저씨와 똑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나타샤에게 말을 건넸다. 저 사람은 정말 잘 탄답니다. 이렇게 그녀는 덧붙였다. 그곳이 들리는군. 갑자기 세차게 손을 내저으면서 아저씨가 말했다. 거기는 트레몰로라야 해. 트레몰로라야 해. 아저씨도 타실 줄 아세요? 하고 나타샤가 물었다. 아저씨는 대답하지 않고 빙그레 웃었다. 이봐 아니시우시까. 기타줄이 괜찮은지 어떤지 어디 가보고 와. 벌써 오랫동안 손에 잡지 않았거든. 아니 정말 완전히 내팽개쳐 버리다시피 두었단 말야. 아니시야 펴드로브나는 기꺼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려 발걸음도 가볍게 나갔다가 이었고 기타를 가지고 왔다. 아저씨는 아무도 보지 않고 먼지를 훅 불어 털고 뼈대가 굵은 손가락으로 기타의 허리를 탕 치고 음조를 고르자 안락의자 위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 저기 연극적인 제스처로 왼쪽 팔꿈치를 뒤로 젖히고 기타 몸통의 위쪽을 쥐고 아나시아 펴드로브나에게 슬쩍 눈짓을 하더니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곡은 귀부인이 아니었다. 그는 소리 높은 맑은 화음을 한번 울리더니 이었고 정확하고 침착하고 힘차게 몹시 느린 박자로 그 유명한 포도를 지나가면 의 가곡을 타기 시작했다. 그러자 기품이 있는 명랑한 기분, 아니시아 펴드로브나의 전신도 그것으로 충만되어 있었다. 박자를 맞추면서 이 가곡의 주제가 니콜라이와 나타샤의 가슴속 깊이에서도 울리기 시작했다. 아니시아 펴드로브나는 빨갛게 얼굴이 달아올라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자 웃으면서 방에서 나갔다.
아저씨는 아니시아 펴드로보나가 떠난 그 자리를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감격에 충만한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열심히 정력적으로 힘차게 그 곡을 계속 훌륭하게 타는 것이었다. 흰 수염으로 덮인 그 얼굴의 한 부분이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살며시 웃고 있었다. 특히 차차 곡조가 흥겨워지고 박자가 빨라지고 트레몰로계에서 무엇인가가 찢어지는 것 같이 되었을 때 그 웃음은 한층 밝아졌다. 훌륭해요. 훌륭해요 아저씨. 더. 나타샤는 한 곡이 끝나자 이렇게 소리쳤다. 그리고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 아저씨를 껴안고 입 맞추었다. 니꼴리니까. 그녀는 오빠를 돌아보고 말했으나 그것은 마치 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묻고 있기라도 한 것 같았다. 니콜라이도 역시 아저씨의 연주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 아저씨는 다시 한번 지금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니시아 펴드로보나의 봉실봉실 웃고 있는 얼굴이 또다시 문에 나타나고 그 뒤에서 다른 두 선어 얼굴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시원한 우물 뒤에서 아가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부르는 소리 하고 아저씨는 타기를 계속하면서 다시금 재치있게 트레몰로를 울리자 갑자기 뚝 끊는 것처럼 손을 멈추고 어깨를 약간 움직였다. 어머나 정말 아저씨 마치 이것에 자기의 생사가 달려있기라도 한 것 같은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나타샤는 말했다. 아저씨는 일어났다. 그 몸속에는 두 사람의 인간이 숨어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 하나가 진지한 미소를 띠면서 다른 한쪽의 익살군을 내려다보고 있고 익살군은 순박하고 정확한 자세로 춤의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자, 그럼 아가씨. 아저씨는 화음을 타던 손을 나타샤 쪽으로 대고 휘두르면서 외쳤다. 나타샤는 몸에 걸치고 있는 플라토크를 벗어던지고 아저씨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두 손을 허리에 대면서 두 어깨를 살짝 움직이자 춤출 자세가 되었다. 프랑스 이민 여자인 가정교사한테 교육을 받은 이 백작 아가씨는 자기가 숨쉬고 있던 러시아의 공기 속의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이 기분을 몸에 지닌 것일까? 벌써 오래전에 베일 춤 때문에 이미 쫓겨나 버렸을 이러한 방법을 대체 어디서 익힌 것일까? 그러나 이 기분, 이 태도는 모방할 수도 배울 수도 없는 순 러시아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아저씨도 이것을 그녀에게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니콜라이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처음 그녀가 엉뚱한 짓을 하지나 않나 하고 걱정했으나 그녀가 반드시 서서 으석거리는 듯한 오만하고 교활하고 쾌활함이 넘치는 미소를 방글에 지었을 때 이 걱정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은 벌써 이 모습에 넋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훌륭하게 해냈다. 그 솜씨가 너무나도 정확하였으므로 그녀가 이 동작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플라토크를 곧 내밀던 아나시아 펴드로보나는 날씬하고 우아한 아가씨를 바라보면서 웃음을 짓다가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졌을 정도였다. 그녀는 자기와는 아주 동떨어진 비단과 빌로드에 파묻혀 자란 백장내 아가씨가 아니시아에게도 아니시아의 아버지에게도 백모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온갖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기뻤던 것이다. 야, 아가씨 정말 훌륭해.
아저씨는 춤을 끝내자 기쁜 듯이 웃으면서 말했다. 아니 정말 훌륭한 조카딸이야. 이제 남은 것은 빨리 훌륭한 신랑을 고르는 일뿐이군.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벌써 선택되어 있는걸요. 니콜라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허. 아저씨는 미심쩍은 듯이 그녀를 쳐다보면서 깜짝 놀라서 말했다. 나타샤는 행복한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였다. 더욱이 무척 훌륭한 분이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자마자 다른 새로운 한 줄기 생각과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쳐들고 일어났다. 벌써 골라놓았다고 말했을 때의 오빠의 그 미소는 무슨 뜻이었을까? 기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 오빠는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 나의 볼콘스키는 우리들의 이러한 즐거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찬성하지도 않을 거라고. 아니야. 그분은 알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하고 나타샤는 생각했다. 그 얼굴은 갑자기 정색한 빛을 띠었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1초 동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돼. 그런 것을 생각하다니 하고 그녀는 혼자 말을 하고 또다시 미소 지으면서 아저씨 옆에 앉아 그 또 무엇인가를 타 달라고 졸라댔다. 아저씨는 다시 가곡과 왈츠곡을 탔다. 그리고 잠시 잠자코 있다가 이윽고 기침 소리를 내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꾼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어제 밤부터 아름다운 첫눈이 하얗게 내려서 아저씨의 노래 솜씨는 농민들의 그것과 같아서 노래의 뜻은 단순히 가사에 있기 때문에 곡조라는 것이 독립되어 있을 리가 없고 그런 것은 다만 하모니를 좋게 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마음속으로 소박하게 믿으며 부르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식적인 가락은 새의 노래처럼 아저씨의 노래에서도 뛰어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나타샤는 아저씨의 노래로 환희의 물결 속에 휘말려 들었다. 그녀는 이제 하퍼를 배우는 것은 그만두고 기타만 타기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아저씨에게서 기타를 빌어서 곧 노래에 맞추어 화음을 타기 시작했다. 9시가 지나서 나타샤와 빼짜를 맞으러 큰 것과 작은 것 두 대의 마차와 젊은 주인들을 찾도록 명령받은 말을 탄 3사람이 당도했다. 심부름꾼의 말에 의하면 백장 내외는 아이들의 행방을 몰라 몹시 걱정하였다는 것이다. 빼짜는 마치 시체처럼 들려 마차에 태워졌다. 다른 한 대의 마차에는 나타샤와 니콜라이가 탔다. 아저씨는 나타샤에게 외투를 입혀주는 둥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태도로 작별을 고했다. 그는 걸어서 온누이를 다리 근처까지 바래다 주었다. 이 다리를 돌아서 여우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사냥꾼들에게 초롱을 들고 앞장서도록 일렀다. 그럼 안녕, 소중한 조카님 하고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외쳤으나 그것은 나타샤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어제 밤부터 아름다움을 노래 부른 목소리였다. 마차가 지나가는 마을에는 빨간 불빛이 어른거리고 즐겁게 집집마다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어쩌면 그렇게도 매력이 있는 아저씨일까 하고 한 길로 나왔을 때 나타샤가 말했다. 하고 니콜라이는 대답했다. 너 춥지 않니? 아뇨, 난 기분이 좋아요. 참 기분이 좋아요. 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자기 자신 이상
야릇하다는 듯한 말투로 나타샤는 말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잠자코 있었다. 밤은 어둡고 축축했다. 말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다만 진창을 철벅철벅 밟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이 천진난만하고 감수성이 강한 마음, 인생의 온갖 인상을 속속들이 포착하여 욕심스럽게 흡수하는 이 소녀의 마음 속에 대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간직된 것일까? 그러나 아무튼 그녀는 행복했다. 이미 집 가까이까지 왔을 때 그녀는 갑자기 어젯밤부터 아름다움의 한 기절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중 내내 이리저리 생각한 나머지 이제야 겨우 음정이 잡혔던 것이다. 오, 외웠구나 하고 니콜라이는 말했다. 니콜리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하고 나타샤가 불쑥 물었다. 두 사람은 곧잘 이런 말을 서로 묻기를 좋아했다. 나 말이냐? 하고 니콜라이는 생각해내면서 말했다. 글쎄, 처음엔 그 붉은 털의 숙회 루가이가 영락없이 아저씨를 닮았다는 것과 그리고 만약 그 개가 사람이라면 언제까지나 아저씨를 모실 것이라고 생각했지. 설사 사냥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침성 하나만으로도 언제까지나 붙들어줄 거야. 참으로 원만한 호인이니까 말이야. 그 아저씨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너는 나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래요. 난 처음 우리들은 이렇게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처럼 캄캄해서야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문득 다 보니까 오더라도 너의 마을이 아니고 요술 나라에 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것뿐이에요. 다 알고 있어. 틀림없이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고 니콜라이는 말했으나 나타샤는 그 목소리의 울림으로 오빠가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 않아요. 하고 나타샤는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지금의 이야기와 더불어 안드레이 공작에 대해서 그리고 그이도 아저씨가 마음에 들어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 그리고 말이에요. 나는 도중 내내 마음속으로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그 아니시우시카의 태도는 참으로 훌륭했었다. 정말 좋았었다고 하고 나타샤는 말했다. 니콜라이는 낭낭하고 까닭 모를 그러나 행복스러운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네, 오빠. 돌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난 지금처럼 행복하고 조용한 기분이 될 수 있는 때는 이제 앞으로 절대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쓸데없는 소릴, 그런 어리석은 소린 그만둬, 바보처럼. 하고 니콜라이는 말하고 마음속으로 우리 나타샤는 참으로 귀여운 처녀야. 이와 같은 친구는 지금이나 앞으로도 좀처럼 생기지 않을 거야. 아, 정말 어째서 누이는 시집 같은 걸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언제까지나 둘이서 마차 속에 있고 싶구나 하고 생각했다. 우리 오빠는 어쩌면 이렇게도 좋은 분일까 하고 나타샤도 생각했다. 어머, 아직도 객실에 불이 켜져 있네. 빌로드 같은 밤의 어둠 속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자기 집 창문을 가리키면서 그녀는 말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